굿스테이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5월호에는 모든 기사를, 본문 기사를 거리 없이 동영상으로 다 인터뷰 진행을 한다고 약속을 드렸듯이 이번에도 동영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다 이 마에스트리 예술감독이신 양재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대처하니까 요즘 뭐 또 새로운 작품을 하나 준비하셔서 공연을 하려고 만들고 계신다는데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좀 자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순신 장군을 이제 제가 작년에 한 곡을 만들어서 선을 봤는데 좀 절박한 심정이었어요. 코로나도 끝나고 또 그 연주가 없다가 또 연주가 생기니까 또 더 절박한 마음이 생기고 해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 상소문이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곡을 좀 써봤고 앞으로 오페라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요소가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그 한 곡에 한 10분 되는 곡에 여러 요소를 작품을 만들어서 이마에스트리가 초연을 해봤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주변에서 한번 오페라를 쓰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필요한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고 올해 5월 30날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해서 한 40분 정도의 곡이 6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1시간 반 정도 갈라 콘서트로 또 국립극장에서 무대에 올라가게 돼 있고 이 오페라의 특징은 이마에스트리가 전부 남자 오페라 가수들이기 때문에 네. 세계 최초로 남자들만 하는 오페라예요. 네, 그래서 남자들만 하는 오페라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축구 경기가 국가대표 남자 축구 경기가 남자들만 하는데 인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자들의 아주 러프한 얘기인데 그 안에 사랑도 있고 처자식에 대한 또 책임감 이런 것도 있고 국가에 대한 사명 또 순종해야 되는 군인의 그런 또 죽음 앞에서 절체절명의 순간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막 성웅인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생인가를 좀 보게 됐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 눈으로 봤다면 그때 10만의 포로들이 잡혀갑니다. 일본으로. 그래서 조선 포로들의 합창을 만들었어요. 그게 좀 특징이고요. 그래서 재밌게 난중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쟁의 상황을 생생하게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사료들은 많지만 예술가가 본 임진왜란은 어떤 면이 있는가 그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영화 세 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감독이 명량, 한산, 노량에서 봤던 우리가 그러한 면인데 오페라로 보면 또 음악가는 또 어떤 면에 임진왜란과 이순신을 그려낼 수 있는가 그런 장면들이 재밌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순신을 가지고 오페라 만든 게 있지 않아요? 옛날에 있었습니다. 네. 옛날에 있었는 러시아 작곡가가 작곡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연주되는 것 같지 않고 연주되지 않은 지가 한 20년이 넘었죠. 그거랑 이거랑 완전 다른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직접 작곡을 했고 여러 편곡자들이 또 여러 방면에서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직접 작곡도 하시고 작곡자가 또 한 분 더 계시던데? 예, 작곡자가 이제 저를 도와서 편곡도 하고 아이디어를 준 그러면 이게 지금 약간 콘서트 형식으로 지금 이제 그렇죠.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이게 전막 오페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궁극적인 저의 목표는 3막 짜리 오페라로 만들고 1막이 3장, 1, 2, 3장 그리고 2막이 1, 2, 3장 3막은 한 장으로 해서 전체 3막 7장의 오페라 3시간 반에서 4시간의 러닝타임이 갖는 그런 오페라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조전이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곡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네. 그 곡도 발표를 하고 네. 이렇게 곡이 만들어지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오페라가 완성이 되면은 많이들 보러 오시라 뭐 예. 이런 뜻도 예. 있네, 그죠? 계속 관심 갖고 오.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아, 이게 좋은 취지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2년 동안 네. 2년 동안 이 관심을 갖고 이 이순신 오페라가 커가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작곡되는 과정도 보실 수가 있고 또 점점점 진화해가는 과정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제 목표는 통영 앞바다에 거북선을 띄우는 게 목표고요. 야, 거기서 공연해도 되겠네, 그죠? 그렇죠. 이게 앞에 네. 그 수상 무대를 만들어서 네. 진짜 뒤에는 백그라운드로 그렇죠. 거북선이 왔다 갔다 하고 거북선을 띄우고 와.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한강에 거북선을 띄워서 여름에 그 레겐스브룩 같이 네. 그렇게 한강에 그 좀 브랜드가 되는 그런 오페라를 하고 싶은 게 목적이고요. 야, 멋있겠다 이거 진짜. 또 네. 이순신은 그 적을 싸워서 무찌른 장수지만 그 베이스는 평화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네 본인의 헌신이 있었고 예, 평화를 지키는 사람으로 그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적을 부시자. 우리한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우리를 지키는 자. 예, 그렇게 평화의 수호자로 그리려고 하죠. 원래 이 이순신이 사실은 해군이고 해전사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중요한 인물인데 그걸 백그라운드로 삼는다, 배경으로 삼는다라는 거는 그 전사니까 굉장히 그 스펙타클하면서 그렇죠. 재밌는 내용도 많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순신이라는 인물 자체가 약간 드라마틱한 인물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 모함도 빠지고 네. 그리고 또 이기고 그 전쟁터에서 전사까지 하면서 네. 수많은 그 예의거리를 남겼는데 네. 이걸 진짜 오페라로 만들면은 정말 멋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순신 장군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문과를 준비했던 분인데 이제 무과에 급제를 하게 돼 한 번은 떨어졌고 우리 같이. 네. 그리고 저 녹둔도라고 하는 저 북쪽에 제일 여진족을 망한했던 그러한 장군고 거기서도 수원을 세웠는데 거기서도 사실 모함을 받아서 또 어려운 지경에 빠졌고 그런데 거기에는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성룡 영의정까지는 유성룡 대감인데 이 유성룡 대감이 보석을 알아봤죠. 네. 그래서 요번에는 이순신과 유성룡의 이중창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준비를 진짜 많이 하셨네요, 노래를. 노래가 그러면 이순신에 관련된 노래는 지금 이번에 콘서트에서 몇 곡이 발표가 됩니까? 이순신에 관한 내용은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한산섬 달바금. 예, 거기에 이제 곡을 붙였고요. 그것도 신곡이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곡은 이순신과 유성룡의 이중창. 네, 그게 아주 기가 막혀요. 아. 제가 연습하면서 막 그 남자들끼리 예, 그 이중창, 예. 웅장한 맛이 나겠는데. 나가자. 야, 멋있겠다. 해 뜨는 동해에서 서해까지 야. 나가자. 백두산 전기. 그리고 또 한라산 푸른기산 네. 나가자 네. 하고 유명한 또 우리가 절박할 때마다 쓰는 유명한 명언이 있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 아, 그거는 이순신 장군이 혼자 부르는 혼자 합창을 같이 부릅니다. 같이 부르는 네. 그것도 일종의 최 네, 혼자 네. 부르는 아리아네, 그죠? 네, 네. 야, 그것도 멋있겠습니다. 그 중간에 독백을 합니다. 어. 죽으면 살리라. 아. 오케스트라 끝나고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네. 오케스트라가 딱 끝나요. 네. 그리고 죽으면 살리라 하고 극고음에 포효하는 이순신 장군의 고뇌가 야, 저는 그게 들죠. 그게 기대됩니다. 그게 네.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네. 그렇게 하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진왜란 때 포로들이 10만이 잡혀가요. 네. 우리가 뭐 그러니까 그 아픈 역사에 교훈이 있는데 그 10만이 잡혀가는 그 포로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심수관과 이성평 도공들이 있죠. 네, 그렇죠. 일본의 문화를 이끈 사람들인데 그 사람뿐이 아니라 그 철공을 했던 대장장이들도 잡혀갑니다. 네. 여러분들 일본 민자 뭐 영화나 이런데 만화를 보면 일본 칼은 짧아요. 네네네. 그리고 칼을 2개씩 찹니다. 그죠. 일본 두 개다. 민자들은 2개씩 찹니다. 뭐 이렇게 뒤에도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그 철공 기술이 그렇게 썩 앞서 있지 않았었어요. 아, 그러니까 긴 칼을 못 만드는 거예요. 네,
기술이 없으니까. 우리는 긴 칼을 만드는 게 뭐냐면 단단했고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예, 칼을 두 개를 만들 필요가 없죠. 하나 갖고도 이제 충분하니까. 충분히. 근데 일본도는 약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칼싸움을 하다가 부러지면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칼을 예비용으로 예비용으로 있었다고 하는 아, 거죠. 그러니까 칼 두 개 차가 네. 불편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짧았고 길게 못 만들고 그래서 그 뭐예요 그 철공했던 그런 분들도 많이 많이 잡아요. 잡았군요. 그리고 그 10만 명에 대한 네. 위로를 그 노래를 또 노래들을 조선 노예들의 합창 아, 했어요. 그래서 노예들의 합창이네요. 네. 10만이 잡혀가는데 그게 그 화가 왜요? 그 안토니오 꼬레아라고 하는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탈리아 화가가 있죠. 네, 있습니다. 예,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코레아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 조선 상인의 그림을 그린 그 네. 그림이 이태리에 있습니다 지금. 그건 이제 조선 상인이라고 이제 잘 표현해서 그래. 사실은 네. 마카오에서 팔려간 조선의 노예. 아, 노예구나.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마 팔려간 게 4스쿠디인가 그렇게 팔려갔다고 그래요. 보통 노예들이 한 40스쿠디를 팔려가는데 우리가 10분의 1 가격으로 유럽으로 루벤스 그림이네요. 아, 맞아요. 네. 루벤스 이제 생각났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양화를 전공하셨는데 루벤스를 갑자기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부끄러웁니다. 아니 네. 그 그림을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써진 소설도 있습니다. 소설 네, 네. 2권짜리인가 3권짜리인데 저는 그걸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고도 사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두건이 중국식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중국식이다. 이렇게 해서 이 중국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루벤스가 그 사람 이름을 몰라서 안토니오 고레아라고 했겠냐고요. 그렇겠죠. 그 스케치의 제목을. 그리고 그 그림 스케치 말고도 그 루벤스의 그림 가운데 그 안토니오 고레아가 들어가 있는 그림 유화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가는 동안 한 6개월은 걸렸을 거예요. 배 타고 갔으면 이태리까지 가서 그렇죠. 갔으면 네. 그러면 옷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간에 옷을 또- 받고 있는 밥은 제일 흔한 게 중국 옷이니까 그럴 수도 그 있겠죠. 받고 입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식이라는 것도 네. 우리 문화거든요. 그렇죠. 중국의 문화인데 네. 저는 그 두루마기를 보면서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이 네, 있고 네. 중국계라고 이렇게 딱 네.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 그래서 있거든요. 저는 이제 예술가니까 네. 그 안토니오 고레아는 한국 사람이다. 그리고 저의 상상력으로는 그 사람이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지만 한국 사람 근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루벤스를 만날 수가 있었고 그 하인이었으면 루벤스 못 만납니다. 그리고 하인을 모델로 그렸겠어요. 그림을.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한 조선의 상인이 됐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일가를 이뤄서 아직도 피렌체 근처에는 고레아라고 하는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제가 뭐 로마에서 온 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용산 박물관에 한글이 써져 있는 찻잔이 있습니다. 네. 그 차주는 어디서 나오는 네. 건데요? 일본 사람이 이렇게 가보로 갖고 있다가 한국 중앙박물관에 기증을 기증을 한 겁니다. 거기에는 개야 짓지 마라. 밤 사람이 다 도둑이야. 걔는 이제 도둑인 것처럼 짖으니까 내가 옆마을에 조선인들을 만나러 가는데 짓지 마라.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걔가 짖는 걸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이 그 도공의 마음이 뭐냐면 저 걔도 조선계로 내가 조선말로 하니까 짖는 걸 멈추는 하는 그 용산에 그 찻잔이 있어요. 아직도. 그걸 보고 이건 예술가로 이건 써야 된다. 네. 이순신을 통해서 보는 이순신이 구하려고 그렇게 퇴각하면서 후퇴하면서 많은 조선인들을 배에 못 태우거든요. 안타까워했다고요. 그런 마음을 담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담아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심수관이라 심수관의 아리아를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이드 메뉴 비슷하게 딱 집어넣어. 이게 전혀 뗄 수 없지만 그래도 네. 관계가 있는. 왜냐면 메인만 자꾸 보면은 또 재미가 없고 지도해 주시는 그게 이제 심수관 도공의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또 노래도 만들어가고 재밌겠다 진짜.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음악적인 요소가 뭐를 할까 하다가 살려나가는 우리 노래가 있잖아요. 한국 백년 같은. 그래서 살려나가는 노래를 베이스로 해서 끌려가네. 네, 정동 모양 떠나가네라고 하는 그 조선 노래들의 한창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슬픕니다. 한총 5곡 정도 되겠네요. 전부 하면 6곡입니다. 6곡. 심수관의 아리아는 들어가고 까지 이순실의 아리아는 들어가고. 그게 일부에 그게 다 들어가는 거죠? 예, 40분 안에 곡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곡당 한 6, 7분, 긴 게 10분, 10분짜리가 2곡 있고요. 소위 말하면 만들어질 오페라 이순신의 엑기스를 미리 싹 다 볼 수 있는 장면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야, 이거는 정말 엑기스만 보네. 예. 미리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너무 슬프고 철학적이고 아픈 또 그러한 이야기도 있지만 당시에 이름 없이 죽어간 수군들. 그렇죠. 그 사람들도 네, 많죠. 그 사람들이 네. 이순신하고 싸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승리를 위한 어떤 그런 갈구, 또 의기투합하는 수군들의 노래, 용감한 병사들이요. 이순신을 따라가자, 거북선을 따라가자. 예. 그 노래도. 예, 떨고 있는 적들에게 거북선이 나타나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하는 수군들의 합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군들의 합창은 제 생각으로는 마지막 3막에, 오페라 마지막 3막에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돌아가시는데, 네. 그리고는 용이 돼서 승천을 합니다. 오페라상에서. 오페라상에서.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그러죠. 네, 오페라상에 승천이 돼요. 네네. 그때 한쪽에서는 승리 합창을 부르죠. 승리했다. 네, 노량 앞바다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수군들의 합창이 그 후반에 나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바다나 이 바다는 이제 워낙 파도가 있고 뭐 이제 강에서 한강에서 이 영웅이 승천하는 모습을 이렇게 연출을 해서 그림을 만들면 이거 진짜 대박이겠다. 그래서 연출도 지금 우리나라 홀로그램에 대가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분하고 지금 섭외가 되고 있어요. 준비 중에 이도원 교수님이신데 이번에 그 경복궁 월대 그 평창 올림픽에 또 드론 하셨던 분인데 드론 수천대를 띄워서 이렇게 용어로 표현해 주고 이거 노하우를 먼저 알려주시면 누가 또 미리 먼저 흉내내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그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아무튼 먼저 우리 양정 감독님 먼저 찜해놨으니까 다른 분들 아이디어 도용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작곡도 직접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얼핏 보지 않에 막 악보도 막 보내주셨는데 악보 한번 보여주세요. 도대체 얼마만큼? 제가 요즘에 계속 지금도 계속 이렇게 곡을 이게 수정하고 계시네요. 수정하고 있습니다. 한산섬 엔딩 씬이네. 한산섬 달 밝은 밤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싫어하는 차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일서호가는 남해를 끝난 일. 장군의 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도 애절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가사를 이 가사에 멜로디를 붙이니까 서정적인 멜로디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게 사실 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수잖아요. 장수인데 그게 임팩트하지.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저도 좀 공부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순신 장군 처음에 문과로 해서 떨어졌다는 거 처음 들었어요. 아니 문과로 떨어졌는데 문과를 준비하셨죠 원래. 그러면 결국 문무를 겸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때 시절 그래서 시가 이렇게 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문인이셨어요. 그렇군요. 장인이 무사셨고 그래서 시가 많고 또 유성룡이 좋은 또 책도 많이 줍니다. 전략적인 책도. 그래서 그 한산일기를 기록으로 남긴 것도 문과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록도 남기고 시도 남기고 이렇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과 완전히 문과만 했었으면은 그렇죠. 거의 뭐 전쟁으로만 그렇게 했을 건데 문무를 겸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전쟁사를 볼 수도 있고 그 마음을 알 수도 있고 그 애틋한 그 전쟁터에서 나갔어도 그 애틋한 마음을 기록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물 중에 보물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양심을 시를 했던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속에서 소발이 했던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순신을 그렇게 몰고 갔고 그 상황을 맞아들여서 본인이 승화시킨 리얼라이즈한 그런 분이시죠. 제가 지금 이 악보를 보니까 예. 뭐 엄청 지었다고 붙였다 지었다고 많이 하셨는데 이거 잘못 알아보겠다. 이거 네. 편곡으로 넘기면은 편곡 제가 짜증나겠는데. 이게 뭐 4월 10일인데 이후에도 네. 뭐 여기 보시면 날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계속 수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하고 하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이 뒤에 이제 어떤 내용이 더 들어가냐면 남의 애를 끝난 이로 끝나잖아요 시조가. 거기서 이제 이 몸이 산산이 부서질지라도 자유를 위해 갑옷을 입고 평화를 위해 쌍용검들이 끝내 이기리라 하는 그런 장면을 넣다가 너무 또 길어져서 이것도 또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또 수정을 해서 이 몸이 부서질지라도 산산이 부서질지라도 자유를 위해 평화를 위해 야. 이 끝내 이기리라고 하는 감동이겠네요. 예. 네. 이거 그러면은 이번에 공연에 이번에도 늘 뭐 트레이드 마크처럼 남성 합정 남자들만 다 합쳐 예. 몇 명입니까 출연자가 이번에는? 올해 출연자는 총 104명입니다. 노래 오페라 가수들이 남자 오페라 가수들이 엄청나네요. 104명. 예. 와.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한 30 몇 명.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이 한 140명 정도 돼요. 야 완전 웅장하겠다. 네, 웅장합니다. 예. 야 이게 기대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 나제가 좀 있으면 그 포스터가 저기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한번 가서 보시고 미리 정말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질 그 이순신을 주제로 한 오페라가 만들어질 걸 미리 사전에 한번 또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여튼 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힘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 이은 마에스트리 양대문 감독님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대해 주셔서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컷!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이준창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해서 편집하면 되니까. 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그 이승용이나 이중창에 대해서 네, 악보 좀. 제가 관심 있는 게 아까 이중창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은 보통 오페라 무대 같은 데 보면은 남녀 간의 이중창이 네, 많은데 그렇죠. 그 남자와 남자의 이중창에 굉장히 사실 호감이 가거든요. 좀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유성룡이 이제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KBS 드라마에도 보면 유성룡이 이제 어명을 전하러 갑니다. 대기동문으로 다시 남동계를 이순신에게 어명으로 삼도수건 통배사로 어명을 전달을 하는데 원인이 다 7,000년까지 후퇴하면서 본인이 포위된 걸 알고 이 조선의 거국선하고 한옥선이 대국내에 넘어가면 적들의 전력을 또 상승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다 침몰을 시켜요. 그때 본인은 도망가다가 이제 전사하게 되는데 그래서 남은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유성룡이 그런 보고를 받고 삼도수군 통제사로 하지만 죽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전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순신을 사기로 보내요. 하지만 지금 조선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순신밖에 없다. 하면서 저녁록을 보면서 혼자 노래하는 장면이 있죠. 저녁에 해는 참록하라고. 지금 내가 너무도 황홀하고 하면서 이순신을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순신을 만납니다. 장군 이순신 수고했어. 그러면서 장군이 목숨 바쳐 싸우는 동안 나는 화려한 궁중에서 비단 옷을 입은 대신들하고 으르렁거리면서 싸웠지만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순신은 초연하면서 장군 나라가 위급하고 전쟁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 그런 내용을 이중창으로 하는군요. 이중창으로 이야, 진짜 남자 사나이와 사나이 소위 말하는 남자들끼리 주고받는 이중창은 정말 전율이 느껴지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둘이 이제 어명을 전하면서 그래도 당신이 없지 않다. 전국의 의병들이 모여서 지금 일본 분들하고 맞서 싸우고 있다 하는데 마지막 엔딩 장면에 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거를 하면서도 참 전율이 연습하면서 전율이 찾아봅니다. 듀엣으로 해놨네요. 네. 듀엣으로. 네. 야, 그럼 그거 다 완성됐네. 예, 그건 다 완성입니다. 좀 연습 때. 해 뜨는 동해에서 서해 끝까지 이렇게 하고 제주도에 그런 제목이 있는데 가사가 있는데. 장국이 높이 들고 네네. 거북선 돌진하라 네. 백두산 높은 점이 한라산 네. 승리하는 음악을 이 신성한 것과 우리가 불태워서 내 마음에 이 신성한 것이 조국을 구하고 평화를 위한 이 신성한 영광 저희가 연습할 때 누가 부릅니까? 유성룡은 바리톤이고 이순신은 아주 리릭한 두꺼운 소리의 테너로 역을 배출했고요. 유성룡은 바리톤입니다. 이번에 요번에 유성룡은 그 총신대학교 그 한경석 교수가 부르고요. 그 이순신은 이규철 교수가 이규철 교수가 이규철 교수가 예. 노래를 부르시는 네. 와. 그리고 이제 합창이 뒤에서 같이 수군 역할을 하면서 같이 연주를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공연을 만들어 주시고 뭐 또 궁금한 게 뭐가 있더라? 이게 그 오페라는 뭐 아직 이제 구체적인 날짜는 안 잡히지만 대충 계획하고 있는 날짜는 언제쯤 됩니까? 내년도? 내년도 국립극장에서 4월 25, 26일은 결정이 됐어요. 네. 내년이 중요한 것이 내년도 저기 전막 공연 이 개념은 아니고 콘서트 내년도 콘서트 개념입니다. 하고, 네. 네. 이 콘서트를 왜 콘서트로 하게 되냐면요. 오페라를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사실. 그렇죠. 비용이 네.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많이 드는 이유가 일단 극장에 리허설 할 수 있는 공간도 훨씬 더 길게 필요하고 연주 하루여도 2, 3일의 연습 기간이 필요하고 네. 또 의상도 입어야 됩니다. 그 무대 세트도 네, 무대 세트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뒤에 근데 무대 세트도 이제 이렇게 글쎄요 그냥 우리가 평범한 세트로 하면 제가 뭐 아까 말씀한 그런 용이 승천하는 장면이라든지 거북선의 어떤 그 일본 그 가택선하고 조우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표현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실현하려면 이제 LED가 필요한데 그 LED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또 분장이라든지 그 원래 무대 세트는 하기 나름이거든요. 돈 그렇죠. 어떻게 뭐 네. 완전 웅장하고 정말 멋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네. 돈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고 뭐 간략하게 그냥 그림 한 장 딱 갖다 놓으면은 간단하지만 근데 그건 하기 나름이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걸 제대로 표현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실 오페라를 보러 가는 거는 음악도 듣지만 그 무대도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무대 그 웅장함 그게 있어야지 보는 맛이라는 게 또 나거든요. 그래서 이 오페라 한 편 만드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죠? 제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뮤지컬이 우리나라에 잘 되고 아주 흥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대 세트도 좋고 의상도 굉장히 좋은 의상들을 입어요. 네. 네. 근데 오페라는 상대적으로 드리는 예산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무대도 좀 왜소해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초라해 보이고 또 의상도 그렇기 때문에 의상도 좀 어려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주얼한 것들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이 뭐 국가적으로 사실은 좀 도와주셨으면 고마운이고 그러나 그것도 그거지만 좀 노력을 할 텐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 여러분들 개인이 도와주신다면 그 악보 뒤에 도와주셨던 그룹이나 회사나 단체나 개인이거나 이름을 넣어서 영원히 이 악보가 출판이 되는 동안은 기록이 될 수 있게 또 뭐 누가 봐서 남고 안 남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순신 오페라에 참여를 했다 하는 그런 본인의 프라우드한 거를 위해서 그러한 걸 그러면은 아예 이참에 이순신 오페라 제작 펀딩을 하나 하시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 갑자기 네. 생각해 그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오페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에 이만한 인물이 없는 네. 정말 최고의 인물인 네. 나라를 구한 이순신을 기린다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일대기를 오페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 온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생각하면서 저는 이순신 오페라 제작 펀딩을 하는 게 네.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추진을 해보시고 네. 저도 적극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 시기에 이순신이냐. 뭐 지금 사회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순신이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하고 맞아떨어져서 이순신이냐.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좀 신화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의 여러 가지 신화가 있습니다. 강강술래를 이순신이 만들었다. 맞네. 어떤 향토학자들은 아이고 뭐 그럴 리가 없다. 그냥 민화나 그냥 설화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 여러 가지 사전에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거를 예술작품으로, 저는 예술가니까 음악가니까 그거를 예술작품으로 해서 그거를 기정사실인 설화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산섬 달과는 밤에 앞에 전주가 강강술래가 어디서 들려오는 일성호가는 강강술래 소리. 이것도 재밌겠네. 네. 새로운 부분. 그래서 앞에 이렇게 그 굉장히 분산화음으로 네. 달빛이 흐릅니다, 전주가. 그리고는 강강술래를 대금으로 붑니다. 그리고는 단칠도의 음정이 올라가요. 단칠도라고는 보통 맨 처음에 잘 사용을 안 해요. 너무 옥타브는 너무 뛰는 것 같고 같은 성격이고. 근데 7도라고 하면 굉장히 감정 기복이 큰 거예요. 보통 4도, 5도를 쓰는데 그래서 7도를 써서 그것도 단칠도를 슬픈 7도를 써서 자주 한산성하고 이제 그런 좀 그 이순신의 고뇌 이런 걸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설화가 있죠. 이순신에 대한 그 유달산이 노적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가만히를 쌓았다는 뜻인데 그것도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그거를 신화를 무대 배경으로 쌓아서 멀리서 외국인들이 보면 조선 수군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큰 불량미로 저렇게 산처럼 쌓아놨냐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지략이 굉장히 심해요.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한꺼번에 다 보여주면 보러 안 옵니다. 약간 그 맛배기면은 아까 그 소고 이야기만 해도 아주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다양한 재미있는 그리고 즐길 수 있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한 번들 꼭 보러 오시고. 근데 제가 아까 그 프로그램 잠깐 봤는데 1부가 그렇게 2부가 또 있더라고요. 네, 2부는 또 다 외국 곡도 있고 뭐 한국 곡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1석 2조가 되네요. 이번 보러 오면은 이순신에 대한 그 콘서트 형식의 노래도 다 들을 수가 있지만 2부에서는 또 우리가 평소에 또 즐겨 듣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수가 있네요, 그죠? 2부의 또 키포인트는 뭐냐면 베토벤 합창교향곡을 세계 최초로 또 남자들이 한번 불러본다는 이야. 세계 최초가 많네요. 네. 이 마이스트리가 가면 이게 세계 최초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 뭐 유래가 없어서 남자 오페라 가수들 이렇게 100명을 모아놓은 그런 없죠. 그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뭐 길이 되는데 그래서 장안한 게 이제 베토벤 9번 교향곡이 여러분들 하는 상식이 올해로 초연 200주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베토벤 9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순간마다 남자 성악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베토벤 그 9번의 4악장 처음 나와서 하는 그 바리톤의 솔로가 프로인데 니시트 디제텐의 친구요 이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베토벤 자신이 쓴 시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시를 베토벤이 자신이 넣었어요. 그건 베토벤의 독백이죠. 그러니까 성악으로 노래하는 거에 대한 진실성, 그리고 평화를 갈구하는 거, 브리더, 형제요, 형제를 강조하는 그러한 것이 진실된 음악이고,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베토벤의 어떤 고백이 거기 들어가 있죠. 아, 2부도 상당히 재밌는 곡들이 많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표값이 아깝지 않겠습니다. 1부의 멋있는 곡과 2부의 이 정말 그 좋은 곡들을 같이 들으면서 이 마이스터리가 전해주는 정말 이번 그 콘서트는 그 예술연당 콘서트 홀에서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객석을 갖고 그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네. 어떡하죠? 뭡니까? 또? 시간이 또 아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시간 늘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 비발디 그 콘체르토가 12개가 있는데 네. 1번부터 4번까지가 그 제목이 붙어 있어요. 1번이 뭔지 아시죠? 봄입니다. 그렇죠. 그럼 2번은 여름, 그렇죠. 3번은 가을, 네. 4번은 겨울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2번 뭐 5월 30일은 이제 초여름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것이니까 네. 여름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거는 그건 누구나 하는 연주입니다. 네. 많이 나와 있죠. 네. 뭐, 자, 네. 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첼로로 그걸 한다면 어떤 맛이 색다른 있을지. 분위기가 나겠네요. 첼로가 가장 남성다운 악기이기 때문에 원래 사실 여름은 좀 열정적이고 뜨겁고 예. 좀 화려하다고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데 첼로는 조금 무겁지 않습니까? 예. 좀 그러나- 짠한 느낌인데 그거를 어떻게 여름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홍은선 씨라고 하는 네. 아주 또 유명한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유명주인데 그분하고 같이 첼로. 합을 맞춰서 합을 맞춰서 첼로 연주하면서 노래까지 노래는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네. 거기서 또 하나를 아이디어를 드리면 4번 겨울의 1악장이 뻔뻔뻔뻔뻔뻔뻔 하는 동작문이 걸어오는 듯한 그런 근데 그 모티브를 수군들의 합창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4번도 바이올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도 그렇게 네. 그렇게 그게 좀 네. 약간 묵직한 맛이 들면서 네. 겨울 분위기 네. 하는데 하는데 그걸 합창에다가 그걸 수군의 붙이고. 합창에 그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 그것도 좀 색다른 맛이 나겠네요, 그죠? 네. 아, 이게 보니까 이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기 정말 골고루 들을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차라리 전곡을 따라 해설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이번에 영상으로 제작을 남길 거죠. 네, 공연을. 네. 그 공연 남기면은 뭐 지금은 공연을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티켓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티켓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냅두고 공연이 끝나서 한참 지난 후에 올 가을쯤에 한번 특집으로 네. 제가 그 이 마이스터리의 그 영상을 가지고 또 우리 양정우 감독님 직접 나오셔서 해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기대하고 볼거리도 많고 들을거리도 정말 많은 이번 공연에 여러분들이 열렬하게 한번 성원을 보내주시고 콘서트를 꽉 찰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더 있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네. 한 가지 네. 하세요. 한 가지 제가 어려웠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대본을 쓰는 부분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오페라는 반드시 대본이 있어야 돼요. 예, 연극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네. 대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대본 누가 써요? 리브레토라고 하는데 제가 작년 6월에 이 소식을 쓸 겁니다 하고 한 8개월을 찾았어요. 대본을 저하고 이제 합이 많은 사람을 네.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 베르디에게는 삐아베라고 하는 대본 작가가 있었어요. 이건 성악을 너무 잘하고 어느 부분에서 아리아가 들어가고 또 어느 부분에서 또 합창이 들어가고 어느 부분에서 이중창이 들어가고 이런 거를 잘 배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빅토르 유고가 쓴 소설 원작도 오페라에 맞게 됩니다. 각색도 삐아베가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팀워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매일 만나서 네. 얘기하고 네. 또 상의하고 뭐 수정하고 음악도 고치고 그런 분이 필요한데 그런 분을 너무 오랜 동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찾아나가는 뜻이군요. 예, 네. 제가 올해는 네. 5월 30일 날 약속된 그 날짜고 런쥔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리브레토를 만들었는데 정말 이순신의 생각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 그 노래 가사도 써야 되거든요. 예, 또 조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선조의 얘기, 원균의 얘기, 유성룡의 얘기, 이순신의 얘기 이 네 명의 얘기가 아주 간략하게 담겨지고 또 아픈 백성들의 얘기가 또 그냥 귀 잘리고 코 잘리고 이런 백성들의 얘기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양이 많지가 않아요. 오페라 리브레토라고 하는 소설은 몇백 페이지가 돼도 왜냐면 소설은 상황 묘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분량이 늘어나고 길어지고 막 책이 이만큼 두꺼워지는데 사실 오페라는 상황 묘사는 지문으로만 다 남기고 네, 네. 거의 그 무대에서 움직이는 액션으로 다 움직이는 행동이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네. 대사, 노래랑 네, 대사, 그렇습니다. 가사인데 어쨌든 그것도 그러니까 전문가가 A4 분량으로 20장 정도예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도 네. 그래도 그게 어렵습니다. 네. 함축이 네. 돼야 돼야 되는데 되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군이 목숨을 바쳐 싸우는 동안 나는 화려한 궁중에서 비단 옷 입은 대신들과 으르렁거리면서 싸웠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은 뭐냐면 그 이순신 그 당시에 4대 사화가 납니다. 그 으르렁거리는 대신들은 그 전쟁 중에도 남인과 북인, 동인과 서인이 나뉘어서 싸웠던 그런 사화의 장면이거든요. 화려한 궁중에서. 거기는 선조의 어떤 그런 또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잘 담아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들이 좀 한 분이 저를 네. 좀 도와주시면 같이 예, 예. 저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야 정말 내가 아시는 분 중에 정말 대본 잘 쓰신 분이 있다.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연락을 드려서 정말 이 역사적인 오페라를 만드는 작업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좋은 분 추천해 주시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끝. 이게 네. 중간에 편집하니까 이렇게 말을 네, 네.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알았고 하여튼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엔딩 인사 다 했으니까 끝내도록 하고. 엔딩을 제가 마지막에 더 버벅거리고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할까요? 그러면 네. 오케이.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진짜 그 오페라로 만들어질 이순신이 기대가 됩니다. 이 정말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게 뭐 빨리 만들어진다고 해서 좋은 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충분히 시간을 두고 잘 곰삭여서 좋은 오페라를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문화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네. 우리 한을 담으려고 했고 또 우리의 설화 네. 또 우리의 영웅을 정말 영웅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다면 내후년까지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오페라 이순신이 만들어지는 게 장기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서 이 마에스트리가 어떻게 오페라 이순신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잘 지켜봐 주시고 이번 올해 공연에서도 어떤 아리아들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미리 한번 감상해 보시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사람을 만나다 양재무 예술감독님을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